먼저 퀴즈 하나. 지난 2024년 우리가 가장 많이 본 외화는 무엇일까요? 1번 데드풀과 울버린, 2번 인사이드 아웃 2, 3번 듄 파트 2, 4번 모아나 2. 네, 정답은 2번 인사이드 아웃 2로 무려 대한민국 관객 879만이 보았으며, 나아가 인사이드 아웃 2는 월드박스 오피스 1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며 세계적으로도 1등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데드풀과 울버린이 13억 3천만 달러, 모아나 2 10억 5천만 달러로 총 3편이 10억 달러 흥행을 넘겼고, 그 아래로 슈퍼배드 4, 위키드, 무파사 라이온킹, 듄 파트 2, 고질라 엑스콩 뉴 엠파이어, 쿵푸 팬더 4, 슈퍼소닉 3까지 10위권을 형성. 헌데 여기서 여러분은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캐치하셨겠지만 위키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화가 프랜차이즈나 시리즈물 또는 실사화 영화라는 것이며, 또한 위키드 역시나 올해 2편이 공개될 예정으로 시리즈물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2025년 올해 또한 마블 영화는 물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부터 발레리나, 드래곤 길들이기, 슈라기 월드 리버스, 슈퍼맨, 노바디 2, 총알탄 사나이, 컨저링 4, 소우 11, 모탈 컴뱃 2, 나우 유 시미 3, 위키드 포굿, 주토피아 2, 아바타 불가제 등등등 헐리우드가 밀고 있는 대작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영화나 속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프랜차이즈 집중 전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선을 넘다 못해 폭주에 가까운 느낌. 그에 따라 마블 영화의 폭망도 그렇고, 특히나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미션 임파서블처럼 당연히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영화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헐리우드 영화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쩌다 프랜차이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현재 헐리우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름하여 극장 영화들의 몰락 제2부 헐리우드 영화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1920년대에서 40년대에) 이르는 고전 헐리우드 황금기. 이 시기부터 MGM, 파라마운트, 워너브로더스 같은 대형 스튜디오들은 영화 제작뿐 아니라 영화관 체인까지 소유하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1948년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수직 계열화를 금지시킨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로 반독점법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1950년대 TV의 보급과 주거의 교회화, 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과 히피 문화의 확산 등 사회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대형 제작사들은 파산하거나 혹은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때 새롭게 떠오른 뉴 헐리우드 혹은 뉴 웨이브라 불린 영화 사조, 그러니까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진 아나, 오즈의 마법사처럼 고전 헐리우드 영화가 용기와 우정, 사랑 등 감성을 바탕으로 한 영웅서사를 많이 다뤘다면,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뉴 헐리우드 영화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졸업, 내일을 향해서 하라, 대부, 택시 드라이버 등등 냉정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반사회적, 반영웅적 이야기를 다뤘으며, 또한 존 카사베츠나 시드니 루멧, 마틴 스콜세지, 프랜시스 코폴라 같은 젊은 감독들을 중심으로 창의성에 기반한 실험적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죠. 이른바 작가주의 영화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물론 이런 작품들은 헐리우드 영화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흥행면에서는 들쭉날쭉 결국 상업적 한계에 직면했고, 또한 초기에 높았던 대중의 관심도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영화가 있었으니, 네, 바로 최초의 블록버스터라 평가받는 스필버그 감독의 1975년작 조스.
그리고 2년 뒤 등장한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 이 두 편이 영화계 판도를 180도 뒤집어 버리죠. 블록버스터. 일단 이 영화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드레스덴 폭격처럼 단어 그대로 도시블럭 하나를 날려버리는 융단 폭격 혹은 그 폭탄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또 정확하게는 큰 제작비를 들인 영화를 지칭하는 게 아닌 마치 폭탄을 쏟아붓듯 영화 홍보를 한꺼번에 터뜨린다는 데에서 블록버스터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는 1975년 900만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무려 4억 7,100만 달러 흥행,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는 1977년 1,100만 달러의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무려 7억 7,500만 달러 흥행,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현재 가치로는 각각 27억 달러와 40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흥행이었고, 나아가 앞서 말했듯 이 두 편의 영화로 인해 영화산업 마케팅과 배급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작비와 맞먹는 거금을 일시에 투입해 신문, TV,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한 대대적 홍보를 진행하고, 영화 개봉도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전국 또는 글로벌 동시에 진행, 또 단순 드라마나 로맨스보다 액션, 스릴러, SF 등 말초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장르 위주로 집중 투자, 여기에 감독보다 제작자를 우선시하는 방식 등 지금의 헐리우드 산업 체계가 이때부터 확고히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방식 아래 E.T., 주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로 대표되는 만능형 천재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스타워즈로 프랜차이즈 마케팅의 포문을 연 조지 루카스,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폭발적 흥행을 주도한 제임스 카메론,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 등 장르와 미장센의 혁신을 이끈 리들리 스콧 등등등 1980-90년대는 많은 명장들과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에 따라 헐리우드 영화는 미국을 넘어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가장 핫한 아이콘이 되었으며, 또한 10억 달러를 넘어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7천억 원 이상 흥행하는 초메가 히트작까지 등장합니다.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는 10억 달러 수익을 메가 히트의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10억 달러 돌파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7년작 타이타닉으로 당시 역대 최고 제작비인 2억 달러를 들였기에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그 흥행 성적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22억 6,400만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이라는 초대박 수익을 거두죠. 여담으로 카메론 감독은 2009년 아바타로 29억 2,300만 달러를 찍으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갱신했고, 또한 2022년 아바타 물의 길이 23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트리플 20억 달러를 달성, 흥행의 제왕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기록을 남깁니다. In their endless cycle of migration, the Tulkun had come home. 아무튼 타이타닉 이후 10억 달러 돌파 영화는 2003년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2006년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2008년 다크나이트, 2009년 아바타,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이스토리 3,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트랜스포머 3,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2부, 어벤져스, 다크나이트 라이즈, 007 스카이폴, 호빗 뜻밖의 여정, 아이언맨 3, 겨울왕국,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주라기 월드, 미니언즈,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주토피아, 캡틴 아메리카 11호, 도리를 찾아서,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미녀와 야수,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슈퍼배드 3,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블랙팬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인크레더블 2, 아쿠아맨, 캡틴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파이더맨 파프로홈, 알라딘,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4, 조커, 겨울왕국 2,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그리고 코시국 이후 2021년부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탑건 매버릭,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아바타 물의 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바비, 인사이드 아웃 2, 데드풀과 울버린, 모아나 2까지 재개봉 제외 10억 달러를 넘긴 영화는 총 54편, 재개봉으로 10억을 넘긴 주라기 공원과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더하면 총 56편이 10억 달러 클럽을 형성했고, 또한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부터 꾸준히 10억 달러 영화가 나왔고, 특히 2019년에는 무려 9편이 10억 달러를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담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제외하면 10억 달러 돌파 영화는 최근까지 전무했으나 올해 초에 개봉한 중국 애니메이션 나타지마 동요회가 자국뽕에 힘입어 21억 4,600만 달러 흥행, 비헐리우드 영화로 유일하게 1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는데, 일단 작품성을 떠나 흥행 면에서는 정말 어마무시하긴 하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또 혹시 10억 달러 돌파 영화들의 공통점을 캐치하셨나요? Cut off his head! (10억 달러) 돌파 영화들의 공통점, 네, 그건 바로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프랜차이즈나 시리즈물이라는 것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11편, 그 뒤를 이어 스타워즈 시리즈 5편, 주라기 공원 시리즈 4편, 그 외 나머지 겨울왕국, 분노의 질주, 캐리비안 해적, 토이스토리, 트랜스포머 시리즈 등등등 각 2편씩, 그리고 실사화 영화 미녀와 야수, 알라딘 역시나 넓게 보면 프랜차이즈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속편이나 스피노프가 없는 순수 단독 영화는 타이타닉과 바비, 이 단 2편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56편의 메가히트 영화 중 54편, 무려 96%가 프랜차이즈 혹은 시리즈물이었다는 것으로, 이 정도면 거의 돈 넣고 돈 먹기. 성공한 영화의 속편을 제작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투자금의 2배에서 많게는 대여섯 배까지, 나아가 시리즈물을 넘어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돈이 복사되는 수준. 내가 제작사 입장이라도 이처럼 황금알을 낳는 프랜차이즈에 몰빵했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런 대프랜차이즈 시대도 이제는 끝물. 그렇게나 잘나가던 마블도 추락, DC는 깔짝 기지개를 펴다 자멸, 베놈으로 꿀 빨던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도 폭망. 실패가 임파서블이라던 토명의 미션 임파서블도 2연속 실패, 무려 10번째 작품까지 나오며 인기가 높았던 분노의 질주도 적자, 그 밖에 매트릭스, 인디아나 존스, 트랜스포머, 신비한 동물사전, 007, 고스트버스터즈, 레지던트 이블, 오션스 시리즈 등등등. 이제 더 이상 관객들은 이런 프랜차이즈에 큰 관심도, 큰 기대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믿고 본다던 토명의 그 미션 임파서블마저 망한 것일까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대표하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1996년 개봉한 1편부터 8천만 달러 제작비로 4억 5,700만 달러 흥행을 거두었고, 특히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2018년 6번째 작품 폴아웃은 1억 7,800만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8억 2,400만 달러 흥행. 비록 10억 달러 클럽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수치였고, 특히 대한민국 관객도 658만을 기록, 3편도 574만 명, 4편은 무려 757만 명, 5편 역시 612만 명으로 유독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헐리우드 영화로 단 한 차례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봉한 7번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제작비 2억 2천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5억 6,700만 달러 흥행, 절반 극장목과 홍보비 최소 1억 달러를 감안하면 극장 수익만으로는 적자, 국내 관객 수도 402만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선전했던 셈이죠. 그리고 올해 개봉한 아마도 마지막 편이 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원래 제목은 데드 레코닝 파트 2였지만 전편의 실패를 가리려 살짝쿵 제목까지 바꿔주는 꼼수에 제작비도 무려 3에서 4억 달러, 시리즈 최대치로 투입. 하지만
개봉 3주차가 지난 현재까지 월드박스 오피스 4억 5천만 달러 흥행, 제작비를 최저 수치인 3억 달러, 홍보비도 최저 수준인 1억 달러라 봐도 제작자의 적자는 최소 마이너스 1.8억 달러, 많게는 마이너스 3.8억 달러까지 예상. 우리나라 관객 수도 현재까지 300만 명으로 3편 이후 최저 수치, 즉 화려한 피날레가 아닌 대환장 피날레, 역대급 폭망, 대블록버스터 시대의 간판 중 하나였던 영화가 이처럼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더 이상 재미가 없다. 너무 지겹다. 진부에도 너무 진부한 소재와 전개, 뻔하디 뻔한 클리셰와 결말, 거기다 시리즈가 너무 길어져 이젠 영화를 공부까지 하고 봐야 하니 피곤. 또한 향수에 의존한 전략이다 보니 새로운 팬층의 유입도 적고, 비록 볼거리는 많고 괜찮았다 해도 이전에 보지 못한 신선함은 적고, 늘 터트리고 달리고 부수고 뛰어내리는 자기 복제 액션으로 식상. 여기에 치밀함은 개나 줘버린 스토리, 집 나간 개연성, 엉망진창 캐릭터 활용. 그렇다고 여주가 매력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에 그 돈씨를 넘어 이젠 영화를 보고 나면 바보가 된 느낌. 헌데 미션 임파서블은 그나마 양반 수준으로 나머지 영화들은 더욱더 처참. 이러니 관객들이 제 돈 내고 극장을 찾을 리 만무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최근 영화계를 이끌었던 마블이 특히 그러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3부에서 뽀개보도록 하며,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The king?